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0.4MHz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쌈무이 공포라디오 사상 최초로 해외 인터뷰인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본, 그것도 오사카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평소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포라디오 내용, 그 중에서도 일본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쌈무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잠깐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본 오사카에서 부동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오너즈 플래닝 사장 오오카와 히로마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오카와상 채널을 정말 좋아하고 채널 초창기부터 완전 팬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자, 오오카와상은 제 채널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없어요. 솔직한 답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네. 혹시 괴담이나 네. 어떤 공포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지? 관심은 특별히 가지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공포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좀 관련이 될 수 있다고 할까, 텔레비에서도 들을 수 있고, 네. 뭐 일본에서는 특히나 여름철에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또 보니까 약간 무섭지 않아요? 밤에 되면. 네. 네. 보통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네. 우리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은 완전히 확 달라버리거든요. 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Q&A 형식으로 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일본의 주택 형태는 주로 어떤 형식인지,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아파트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네. 뭐 같은 개념인데, 일본에서는 그 맨션이라고 많이 쓰고, 맞습니다. 뭐 일단 맨션이라고 하도 되고 아파트라고 하도 되니까 네. 오늘은 뭐 아파트라고 하도 맨션이라고 하도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네네. 뭐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한국과 많이 다른 것은 그 특히나 일반 단독주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문화하고 단독집 문화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냐 하면 또 모르겠고 확실하게는.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단독주택이 많다. 이 주변에 오셨을 때 이 주변도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파트에 관련된 장면은 안 나오더라도 네. 모든 이야기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일본 괴담을 다루다 보면 그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소재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온 또는 뭐 잔해 같은 공포 영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그맨 마스바라 다니시상이 2012년부터 일부러 사고 물건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이랑 영화로 만든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 집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런 걸 고지해 주는 걸까요? 그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그것은 정확한 게 없어요, 아마.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명확한 게 없고, 네. 다만 지침이라 할까, 이 정도 사고가 생기면 알려주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라. 부동산 업계에서도 법이라 할까, 뭐 이 정도 수준 참사가 있었다, 뭐 아니면 자살이 있었다, 그 정도는 심각한 사고니까 네. 알려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결정이 있는 것뿐이고, 법적으로 그게 명확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한국
분들은 보통 일본은 그런 사고 매물 같은 거를 무조건 고지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었네요. 예, 무조건이 아니고 일단 심각한 거. 자살이 있었다 아니면 자살이 있었다 등 좀 약간 심각한 클래스는 고지를 하라 이렇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배우시죠. 오다기리 조가 네. 출연했던 드라마 룸 론다링이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일명 룸을 세탁한다고 해가지고 제목이 그런데 자,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살고 나오면 사고 매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사고 매물이 아닌 게 돼버린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다음 입주자에게 그거를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도 아까 앞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 자영사 경우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 자연사.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경우는 따져봤자 엄청 많고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제외해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여기서 살인 사건이 생겼다 아니면 뭐 자살해서 상태가 안 좋았다 그냥 약 먹고 고독사처럼 죽은 자살 같으면 크게 그 문제는 없을 건데 그 다른 방법이라 할까 뭐 약간 어지러움 정도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고지를 하라. 그래서 일단 사고 물건 취급으로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고 물건이 되면 일단은 그 양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고지를 하기 싫죠. 근데 일단 상태가 안 좋으면 고지를 해야 되니까 한다. 그래서 간담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월세 경우는 절반이 되겠죠. 완전 반값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자기 재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 그런 기준은 없고 딱 한 번만 계약해서 들어가면 좋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정된 그 몇 달간 이렇게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고 퇴실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죠. 네네. 그 기간이 1, 2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별로 없어요. 기간이요? 네. 6개월 그런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그 정도만.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반인이 살다가 무사히 빠져나가면 사고 매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고 매물이 아니게 된다보다는 고지를 안 해도 굳이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고요. 그럼 그 일본에서 고지하는 사고 물건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도 고독사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혹은 화재 사고나 뭐 살인 사건 그런 것들은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일단 자연사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사 크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지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고는 사고 물건으로 일단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중에도 뭐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심각한 건지 좀 있어도 뭐 있을 만한 거 같으면 뭐 간담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되게 좀 답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게 정도가 구분이 된다는 게 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뭐 조용히 그렇게 되는 거랑 잠을 자듯이 목숨을 끊고 깨끗한 상태인지 아니면 또 좀 보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사고 물건이라고 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부동산 매물에 대한 내용을 인쇄를 해서 그 벽부에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고 물건도 이런 방식으로 따로 고지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부동산 네네. 업계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는 것은 일단 가격이 아까 말했지만 월세로 따지면 10만 원 하는 것을 사고 물건 같으면 5만 원 정도 아니면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야 네. 현실적인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찾냐면 사고 물건 고지를 보는 것 말고 이 매물의 평균 가격보다 너무 떨어지게 네. 나온다 하면 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너무 낮은 거. 너무 낮은 거. 네, 약간 한 10% 20%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 3, 40% 한 절반 정도 되면 약간 이거 뭐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싸고 물건 취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전기를 샀다 해가지고 네네네네. 부탁을 안 했는데도 네. 네. 그런 그 뉴스를 보거나 해서 뭐 찾는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떤 가격이 싸다는 어떤 메리트가 있네요.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장점은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네. 그 사고 물건에 대한 그 일본 현지 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게 어떤지, 오히려 뭐 값이 싸거나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어서 한번 호기심에 살고 싶다던가, 아니면 역시나 그런 집은 좀 그렇지 하고 뭐 싫다고 하는지. 대부분 사람은 싫겠죠. 그래요. 네. 일본도. 근데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는, 자기는 뭐 그런 것 믿지도 않고 네네. 관계없다. 그런 사람이 소수지만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다고 들어요. 네. 한국은요, 솔직히 이런 고지 문화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고 그런 집에 들어갔다가 네. 좀 기묘한 일을 겪고 네. 쫓겨나듯이 도망치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중에. 그런 기묘한 일은 소문으로 많이 듣고 모르죠. 네. 사실. 네. 모르죠가 더 무섭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이고요. 오카상께서도 지금도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사고 매물 계약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고 매물이라고 알고 계약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사고 매물을 중개하거나 네네. 팔 수도 있죠. 그 고지를 안 받거나 아니면 뭐 그 사용까지 따져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업자로서는. 네. 안 들으면 안 들은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일부러 그걸 파고 뭐 사고 음. 물건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임대 때하고 네. 그 매매 때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매매도 조금 더 자세히. 매매 때는 오히려 자세히 안 와도 네. 될 것 같고, 또 매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서 네. 좀 사고 물건 취급이 될 정도로 뭐 고독사인데 엄청 심하게 반치가 되었다든가 한 1, 2년 정도 네. 그런 백골로 되지 않아요. 네. 뭐 그런 경우는 약간 그 자영사 안에서도 약간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지하라 하지 마라, 그것은 지존된 게 없어요. 그래도 약간 거슬리는 사람한테는 고지를 하고 네.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있었다. 아. 근데 건물을 철거해서 줄 때는 그 고지할 필요는 아예 없고. 그렇죠. 네. 그냥 터만 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월세 경우는 앞전에 말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 말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회사 분하고 이야기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또 당신들 물건 많은 회사예요, 그 회사. 네.
그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많지 않아요. 고독사도 많고 잘 스스로 네, 스스로 먹는 거, 주는 거, 네. 그런 일도 많지 않냐 물어보니까 사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처를 하냐 물어보니까 그 월세가 안 들어오는 방 찾아가는데 문 두드려고 일단 답이 없다. 그럼 열쇠를 열고 네.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감이 있대요. 또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딱 경찰을 부르고 혼자 가지 않다고. 그래서 가서 일단 확인해 달라. 그런 경우 아니면 혼자 갔을 때도 직감이 오면 보고 바로 문을 닫대요. 살짝 열었다가 예, 문을 닫고 바로 신고를 해서 와달라 해서 확인 같이 해달라 해서. 야.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하냐면 네.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니면 고지를 안 한대요. 그 판단은 자기들 몫이라고. 그게 참 주관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판단하기가. 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기 싫은 일이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협의를 해서 그렇죠. 고지하고 아닌 것 같으면 그렇죠. 고지를 안 하고. 그래도 뭐 사고가 크게 터지고 있으면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경우는 뭐 안 되고. 말씀 들어보니까 하긴 뭐 어떤 집이든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연을 구체적으로 파면 팔수록 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나올 건데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뭐 그리고 뭐 그런 공포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네. 그 유명한 땅 있잖아요. 그 남바라도 진짜 번화가 네네. 뭐 그런 데는 진짜 다들 아는 장소인데 옛날에 거기에 다 큰 묘지였거든요. 그 혹시 비구 카메라 아닙니까? 네. 거기를 제가 네. 내일 혼자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큰 묘지였고 네, 그 이후에 미끄 카메라가 생기기 전에는 사우나였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사고 났어요. 한 몇십 명 희생한 네, 사우나 불 나가지고. 그래요? 네, 다 쓸고 난 후에 비크 카메라 했어요. 이름이 까먹었는데 꽤 유명해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하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 엄청난 네, 사고였나 봐요. 네. 그런 음지예요. 거기. 음지. 네, 양지 음지가 있다. 음기가 많이 네, 흐르는. 네, 네. 내일 한번 가보고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부동산 업계에 떠도는 그 사고 물건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어떤 조치랄까 어떤 비방 같은 게 있나요? 내가 여기서 어떤 불길한 일을 안 겪고 싶다. 네, 일본에서는 몇 가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본은 신도가 세거든요. 원래 불교보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온묘지라고 있어요. 온묘지. 온묘지. 네, 그 안에 속한다고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묘지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굽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요? 네, 한국에서 있지 않아요. 뭐 굽하는 사람. 약간 그 뭐지 그 무당 같은 거. 네네네. 네. 무단처럼 하는 것을 엄묘지라고 또 있어요.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 모시고 여기서 뭐 약간 터의 나쁜 기운을 물리쳐달라. 네, 그런 것을 돈을 쓰고 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나도 사실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듣고 싶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그 어느 물건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약간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 40대 사람이 생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서 부모님이 연락이 오시고 연락이 안 되는데라고 하니까 언제쯤부터 안 되세요 하니까 한 이틀 정도 안 되고 회사에 전화를 하도 출근 안 하고 있다 하니까 좀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 좀 열 수 없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신다면 급함이 치면 열쇠 여는 업자 있잖아요. 그급으로 빨리빨리 시동해주는 그 업자를 부르고 그래서 경찰하고 딱 3명으로 가세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뭐 안주명소
그냥 재산 떠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앉아서요? 네, 그 상태로 젊은 나이에. 그 마비죠. 아마 신장마비인지 뭔가 모르지만. 돌연사. 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내가 이거 일단 자영사고 뭐 티난 것도 아니고 네. 한 6개월 반치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틀. 뭐 있을 만한 일인데 그래서 일단 급급자로 쉬러 간 거예요. 네. 뭐 그 이후 일단 내가 한번 그런陰陽지를 써볼까 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어떤 심정으로 혹시 그렇게 하신 건지. 너무 내가 그 사람 좀 안타깝게 그쵸. 하지 말랐고 뭐 약간 그런 신경 썼어요 그때는. 약간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 네, 안타까웠을 때인데 그런 식으로 딱 한 번만 있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陰陽지 오면 너무 시끄러워요. 티나요, 그러니까. 주변이 네. 시끄러. 와 하니까 사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네. 와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싶어서. 한국에서는 보통 그 뭐 징치고 막 장구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까지는 아닌데 둘이서 와가지고 뭐 소리 크니까 꽤 와 주변 사람들 이거 너무 놀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막 주문 같은 걸 외나요? 네? 주문 같은 네네네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1시간 정도 하시니까. 1시간요? 이거 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것 같다. 특히 일본에서는 좀 더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좋은 의미로 한 건데. 네, 오해를 받을 수 일이 있었길래. 네,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싶어서. 야, 아주 특이한 에피소드였네요. 자, 그리고 자, 앞에 질문에 이어서 이사 문화도 어느 정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신앙이랄까, 뭐 미신이랄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사를 하는 날짜도 일명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잡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을 정해서 간다거나 그날 이사하면 좀 비싸요. 또는 뭐 이삿짐을 옮기기 하루 전날 밥솥에 새로 수확한 쌀을 담아가지고 그 전날 갖다 놓고 밥솥 뚜껑을 열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가택신이라고 믿어가지고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미리 청결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사 가기 전날 수수떡이랑 막걸리를 준비해서 뭐 부엌에 차려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듣는데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카렌다 달력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듯이 다이안 좋은 날 하고 뭐 몇 개 있잖아요. 길한 날, 불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대안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네네네네. 또 일본에서는 도모비키라고 해서 친구를 부르는 날이 도모라고 해서 도모 한자란 히크 이크로 땡긴다는 도모다지 할 때 도모하고 히크라는 도모비키라고 뭐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대안을 좋은 날이라 달력에 쓰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날에 이사를 가면 좀 이사비가 비싸다. 네. 있군요. 약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사비가 비싸냐면 그때 몰려오니까 비싼 거지. 사실은 그 대안 때문에 비싼 거가 아니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방향 보는 것도 있어요. 방향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사를 간다면 북향이 좋다든가 당신한테는 올해 좀 북향이 좋은데 사실 집에 그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뭐 일단 북향으로 한번 떠나서 반대로 들어오라든가. 그건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비슷하죠. 네네네. 네,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지 내가 제일 보니까 섞어서 같은 문화가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신기하네요. 네. 뭔가 공통점을 뭐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집에 들어갈 때 바카마 속 그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요? 네,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 거울 가지고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듣고 거울. 네. 그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대 거울? 네, 화장대 거울 있으면 그걸 먼저
갖다 놓으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건 따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우를 들고 네, 그거 내가 사실 해봤거든요. 신혼 때. 그러니까 아주 35년 정도 전이니까. 네. 최근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시는지도 모르시고 가셨네요. 그 말을 들으면 무섭잖아요. 아... 모르면 모른 대로 괜찮은데. 잘하셨습니다. 네. 사이 좋으시죠? 예? 사이 좋으시죠? 이거랑? 사모님이랑? 이거랑요? 아내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제 아내가 옛날에 이거였죠. 지금은 이거죠. 네, 사이 좋습니다. 한국이랑 똑같네요. 네. 네. 또 공통점을 찾았네요. 네. 자, 거울을 가지고 들어간다. 되게 신기했고요. 이번에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 건데요. 한국은 풍수지리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그 시기에 전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 책상 방향이나 뭐 침대 방향 알아볼 때 검색을 해보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남향집을 선호를 해요. 그것도 풍수지리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거실 창문에서 바라봤을 때 뭐 사업하는 사람은 그 물길이 뭐 어느 방향으로 흐르면 좋다든지, 뭐 이것도 풍수지리고요. 배산 임수는 워낙 유명한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집 안에다가 뭐 해바라기나 부엉이, 뭐 코끼리, 뭐 그런 걸 두면 소품이겠죠, 당연히. 그런 걸 두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일본도 그런 게 있을까요? 같아요. 풍수는 네. 후수이라고 해서 있고 그걸 고집해서 많이 영향받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풍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신 분 안에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오시면 꼴찌 아파요. 못 찾으니까. 완전 모든 조건을 다 따지겠네요. 네, 그런 물건이 없는데 계속 뭐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 다른 데 가서 네, 알아보셔라. 그래서 아파트 맨션 같으면 그걸 따져봤자 어렵잖아요. 이제 지존되고 있었고 의미가 없죠. 네. 네. 뭐 방을 계절을 바꾸지도 못하고요. 네. 어느 정도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방향만 살짝 걷어내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적당히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집도 지금 사는 집도 풍수를 많이 계산을 하거나 신경 써서 배치를 했거든요. 네, 영상들도 보면 되게 완전 구옥 같은 집이 신축집으로 재탄생하는 걸 저도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오가상 채널에서. 리모델을 하는 거. 네네. 그것은 그래도 풍수를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했는데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수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아. 네, 배관 위치랑 그런 것을 너무 걷어내고 다른 하기 어렵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돈이 가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런 대처도 있지 않아요. 같은데 아마 한국도 풍수적으로 이 틀 안에서 여기 화장실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풍수 안에서도 있어요. 찾으면. 옛날에 일본에서도 풍수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비 나가면서 하고 계셨던데 네. 그때는 색깔을 좀 이런 색깔을 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다 대피를 하고 있었던데 굳이 물리적으로 어떤 거를 변경할 수 없으니까 네. 약간 미신적인 또는 네. 뭐 약간 부적 같은 개념이네요. 네. 뭐 색을 바꾼다는 네. 개념 자체도. 네. 여기에 좀 보라색을 쓰라든가 그러면 좀 덜 된다든가. 보라색 화장실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기억으로서는 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요. 네, 그 분수쟁이도 자기 집을 소개하면서 실패를 했대요. 네. 그 중이 재물이 못 박는다는 속담이 있으니까 네. 아주 재미있는 일화네요. 자, 그럼 일본도 그 해가 잘 들지 않거나 네. 뭐 바람이 안 통하고 뭐 집 앞에 보면 그 큰 나무나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런 털을 꺼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한국도 여전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특히 어떤 터에 어떤 중요한 어떤 큰 건물을 짓는다 하면요 고사를 지냅니다. 술과 고기, 돼지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런 그 제사 비슷하게 하는 거를 저도 목격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일본은 어떤지. 해요. 일본도요. 네, 신이 있다. 땅에는 신이 있으니까 그걸 신한테 고맙다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신과 반대로 좀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악한 기운이 네, 있는데 안 된 기운, 그 악한 기운을 좀 네. 물리치는. 네, 악한 기운. 네. 야, 그거 똑같은 거 있어요. 혹시 어떤 형식 같은 건 어떤가요? 뭐 동물을 잡아서 아니 바친다. 동물까지는 안 해요. 건물을 좀 하고 사케, 술 하고 또 전에 말한 그 신사에서 사람들이 오고 네. 그냥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해줘요. 간단하게 최근에. 그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신사 옷 차려입고 뭐 네, 하얀 거 뭔가 예. 이거 그거 하면서 약간 해주는 것이 있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땅을 할 때는. 그래요? 네. 아, 많구나. 그래서 집을 세울 때도 옛날에는 이 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천장에 부족 같은 거 이제 하나. 맞아요. 네, 해놓고. 한국도 그렇게 합니다. 뭐 요즘 같이 뭐 아파트나 이런 네, 데는 그런 안 것은 안 하겠지만, 보지만. 네. 네, 맞아요. 새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그 지붕 위에다가 네. 네. 그래서 지붕 위가 아니고 그 전장하고 지붕 천장벽과 네, 가운데 맞아요. 기둥을 사이에 좀 안 놓고. 보이는 곳에. 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 양지가 나쁘거나 동풍이 나쁘거나 하면 어차피 운이 안 좋으니까 네네네. 기운이 안 좋은 땅은 선택 안 하는 게 좋죠. 처음부터. 네.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야,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꽤 되네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사고 물건이 주거지 말고요. 상업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카와상도 현업에 계시니까 그 주거지 외에 상업지도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국은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가나 그런 데서 큰 불이 났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해도 이걸 다음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사고가 있었던 어떤 상가 건물도 미리 고지를 하는지. 일단 사고가 나면 작은 것이라도 최근에는 뉴스 뜨지 않아요. 바로 네. 그걸 보거든요. 근데 덴마라고 많이 촬영을 가거나 우리가 많이 놀러 가는 동네가 있는데 네, 거기서 덴마 한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아마 2년이야. 스나크바 있죠. 네. 스낵바. 스낵바. 네네. 아니면 가르즈바 같은 거. 가르즈바. 아, 걸스바. 네. 그런 데서 단골이 그 여자 주인을 젊은 친구인데 일반적으로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살인을 했어요. 그런 사고 물건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뉴스 바로 떠가지고 내가 아는 빌딩 안에서 생긴 것이라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이 보고 있었는데 당분간 이거 테넌트 이제 모집을 못 하겠구나 했는데 한 6개월 이후에는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사연을 아는데도? 네, 알지만 바로 계약하고 있었어요. 혹시 흔쾌히 하셨나요? 아니면?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유명세에 따가지고 뉴스도 많이 되었는데 보통 같으면 좀 약간 네. 거슬리니까 그 집만은 공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한 6개월 있으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야,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인데요.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난 건데 한국에도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어떤 상업지구에 보통은 꺼리는데 그런 매물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자기의 기운이 엄청 세다거나 어떤 안 좋은 기운을 난 누를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찾아서 들어가면 그 땅의 악한 기운을 밟고 올라선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번다는 도깨비터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 가감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도 아예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실을. 미신적인 거를 믿지 아무것도 그 감성이 없는 사람.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스 아닐까요? 네. 약간 싸게 나오니까 그래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네. 그 가게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안 가니까. 그럼 안 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저녁에 텐마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근처예요. 네, 거기 한번 싹 지나갈 수 네, 있을까요? 바로 앞에 지나갈 수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중간 영상에 한번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메다에 네. 큰 사거리예요. 사거리에서 한 10m, 20m 들어간 큰 도로변에 네. 유명한 그 번화가가 있어요. 또 키타신지라고. 네. 그 입구에 빌딩 그 안에서 한 4, 5년 전에 또 정신병자가 뭐 이런 정신병자라고 하도 되는지만 모르지만 정신 이상자가 이산자가 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다 갑자기 그 클리닉구에다가 자기가 다니던 클리닉구에 네. 뭐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을 질러서 한국에서 사고 나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한 20-30명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신과 관련 네, 정신과 클리닉이었나요? 근데 그 때문에 한 수십 명이 이제 뭐 숨을 거둔 건데 그 빌딩은 아직도 통으로 1층부터 한 8층까지 통으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너무 참사라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또 1층도 또 연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4층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네. 불난 것은 4층으로 다 끝난 거예요. 네. 뭐 일단 연기는 다 올라갔지만 통으로 다 이제 건물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고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출입금지. 그 건물주는 진짜 포탄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이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3, 4년, 4년, 5년 그 정도. 그 뉴스에도 났나요? 너무 유명하죠. 그 20-30명이 그냥 목숨을 이제 거기서 숨을 거뒀네요. 거두니까 그게 오늘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오카와 상께서 그동안 일본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면서요, 직접 겪은 일이나 어떤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지인분들이 경험하신 뭔가 오싹한 싸하는 오싹한 일이 있었을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조금은. 네.